둘째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서영이 요즘 속이 안 좋아서 밥도 잘 못 먹어. 그리고 난 엄마 반찬이 제일 좋다니깐 제발 한 번만 해줘. 춘자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결국 5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며느리 집에 가서 본 광경에 춘자는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매일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59살 춘자는 오늘도 변함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아침을 때우고 거실 소파에 앉아 홈쇼핑을 보며 사과를 깎고 있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째. 이제는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장성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으니 춘자에게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니 둘째 아들 민수였어요. 춘자는 약간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집이세요?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민수의 목소리에서 뭔가 부탁할 일이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춘자는 이미 짐작이 갔습니다. 이 녀석이 연락할 때는 항상 뭔가 해달라는 일이 있을 때였거든요. 왜? 무슨 일이야? 그게, 엄마, 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제대로 못 먹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 반찬이 너무 그리워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춘자는 사과 깎던 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나였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1년 반 정도 된 민수인데 아직도 엄마 반찬을 찾고 있었어요. 귀찮아 죽겠는데 그냥 시켜 먹으라 해. 요즘 배달 음식도 얼마나 좋은데 굳이 내가 엄마 그래도 엄마 손맛이 최고잖아요. 서영이도 요즘 속 메스꺼린다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엄마 반찬이라면 좀 먹을 것 같아요. 춘자는 속으로 짜증이 났습니다. 서영이 혹시 입덧? 그럼 임신한 건가? 그런데 왜 자기한테는 말도 안 했을까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아들 부부가 제대로 못 먹고 있다는 게 더 걱정되었어요. 아이고, 진짜. 알겠다, 알겠어.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응, 그런데 뭘 해줄까? 뭘 먹고 싶어? 장조림이랑 미역국, 그리고 나물 반찬 몇 가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춘자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귀찮았어요. 혼자 사는 지금 요리도 대충대충 해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것저것 만들어야 한다니. 하지만 내 새끼가 제대로 못 먹고 있다는데 엄마로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에휴, 그래도 해줘야지. 춘자는 중얼거리며 일어나서 가방을 들었어요. 마트에 가서 장을 봐야겠습니다. 동네 마트에 도착한 춘자는 평소보다 훨씬 꼼꼼하게 장을 봤습니다. 장조림용 소고기는 좋은 부위로 골랐고 미역도 두툼한 걸로 선택했어요. 나물 반찬도 여러 가지 만들어주려고 고들빼기, 시금치, 콩나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삼계탕용 달까지 하나 더 집어들었어요. 어머님, 오늘 장 많이 보셨네요. 계산대 직원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들 반찬 좀. 춘자는 작은 한숨과 함께 대답했어요.
계산하면서 보니 평소보다 2배는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버린 걸 어쩌겠어요. 집에 돌아온 춘자는 곧바로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 요리에 매달렸어요. 장조림은 간장과 설탕을 넣고 푹 끓였고, 미역국은 참기름에 미역을 볶아서 우린 다음 소고기를 넣어 끓였습니다. 고들빼기는 양념해서 무치고, 삼계탕은 인삼과 대추를 넣어서 정성스럽게 끓였어요. 요리하는 내내 춘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제대로 못 먹고 있다니 안쓰럽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왜 자꾸 자신에게만 의존하려고 하는지 답답하기도 했어요. 결혼해서 독립했으면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래도 내 새끼인데 뭐. 춘자는 완성된 반찬들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장조림은 윤기가 잘잘 흘렀고, 미역국은 깊은 맛이 우러나왔어요. 반찬을 깨끗한 용기에 담으면서 춘자는 예전을 떠올렸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런 반찬을 만들어주는 게 당연했었죠. 그때는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행복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귀찮게 느껴지는 걸까요? 아마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이제 가져다 줘야겠네. 춘자는 포장을 마친 반찬들을 큰 봉지에 넣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직접 가져다 주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회사에서 바쁘게 지내고 있을 테니 집에 가서 따뜻한 반찬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겠어요. 무거운 봉지를 들고 민수네 아파트에 도착한 춘자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12층까지 올라가니 숨이 차더군요. 며느리 집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문득 망설여졌어요. 서영이가 속이 안 좋아 힘들다고 했으니 자고 있을 수도 있고 괜히 깨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춘자는 핸드폰을 꺼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반찬 문 앞에 두고 간다. 그리고는 조용히 반찬 봉지를 문 앞에 놓고 돌아섰어요. 사실 며느리와 마주치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괜히 어색해질 것 같아서요. 이렇게 조용히 다녀오는 게 서로에게 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춘자는 뭔가 허전한 기분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인데 이렇게 그냥 두고 오니까 뭔가 아쉬웠어요. 예전에는 직접 음식을 전해주면서 많이 먹어라, 잘 먹고 지내라, 이런 말도 나누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생략하게 되더군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춘자는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별다른 용무는 아니고 그냥 안부차 전화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뭐. 너는 어떻고?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회사 일이 좀 바쁘긴 하지만요. 춘자는 이때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가져다 준 반찬은 좀 먹을 만했냐? 잘 먹었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가 뭔가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반찬이요? 무슨 반찬 말씀이세요? 춘자는 어리둥절했어요. 분명히 며칠 전에 가져다 줬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군요. 뭔 소리야? 며칠 전에 내가 부탁해서 장조림이랑 미역국, 삼계탕까지 만들어서 갖다 놨는데? 아, 잠깐만요.
서영이한테 물어볼게요. 민수가 서영이에게 뭔가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서영이의 대답을 듣고 춘자는 정말 놀랐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반찬 가져다 주신 적 있어? 그런 거 없었는데? 어머니가 그냥 시켜 먹으라고 하시던데. 춘자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분명히 문 앞에 두고 메시지까지 보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엄마, 서영이가 그런 거 못 받았다고 하네요. 못 받았다고? 그럼 내가 거짓말하는 거냐? 춘자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직접 가져다 줬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어디서 착오가 생긴 것 같아요. 착오? 내가 분명히 문 앞에 두고 메시지까지 보냈는데 민수는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말씀이 틀릴 리는 없고 그렇다고 아내가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고 참 난처한 상황이었죠. 엄마, 죄송해요.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나 봐요. 춘자는 화가 났지만 더 이상 따지고 싶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계속 문제 삼으면 가족 간의 분위기만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아니야, 됐어. 그냥 다음에는 미리 말하고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춘자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분명히 가져다 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혹시 다른 사람이 가져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렇다면 서영이가 모르는 게 말이 안 됐어요. 특히 서영이가 어머니가 그냥 시켜 먹으라고 하시던데라고 한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춘자는 분명히 귀찮아 죽겠는데 그냥 시켜 먹으라 해라고 말했었지만 결국에는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건데 왜 서영이는 마치 춘자가 반찬을 안 해줬다는 식으로 말하는 걸까요? 다음에는 직접 전해줘야겠다. 춘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일어났습니다. 아무튼 아들이 제대로 먹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다음에는 좀 더 확실하게 전해주려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춘자는 여전히 그날 일이 마음에 걸렸어요. 분명히 가져다 줬는데 서영이가 받지 못했다고 하니 대체 뭔 일이 벌어진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시골에서 택배가 하나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을 보니 춘자의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83살이 되신 어머니가 아직도 농사를 지으시면서 가끔 이렇게 농산물을 보내주시곤 했어요. 어머, 이게 뭐지? 춘자가 상자를 열어보니 김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김치가 아니라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김치였어요. 상자 안에는 어머니의 손편지도 들어 있었습니다. 춘자야, 올해 배추가 정말 잘 됐다. 예전 방식 그대로 담갔으니 맛있게 먹어라. 며느리들한테도 좀 나눠주고. 춘자는 김치를 하나 꺼내서 맛을 보았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어릴 때 먹던 그 맛이 그대로 났어요. 요즘 김치와는 차원이 다른 깊은 맛이었습니다. 아, 이 맛이야. 춘자는 감탄하면서 김치를 더 먹어봤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깊은 맛이었습니다. 이런 김치는 아무나 만들 수 없어요. 수십 년의 경험과 정성이 있어야 가능한 맛이었죠. 그때 문득 아들들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민수가 회사 일로 바빠서 제대로 못 먹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김치라면 좋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 김치는 첨가물도 없고 정말 자연스러운 맛이니까 몸에도 좋을 거고요. 이 김치만은 내가 직접 들고 가야겠다. 춘자는 이번에는 확실하게 전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난번처럼 그냥 문 앞에 두고 오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전해주려고 했어요. 이렇게 귀한 김치를 또 분실할 수는 없었거든요. 오후 3시쯤 춘자는 김치를 예쁜 용기에 담아서 보자기에 싸서 들고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서영이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어요. 김치 가져왔어. 현관에 둘게. 곧바로 서영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막 씻으러 들어왔어요. 그냥 들어오세요. 문 열려 있어요. 춘자는 약간 놀랐어요. 지난번에는 아무 연락도 없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친절하게 답장을 해주다니. 그리고 문까지 열어뒀다고? 아마도 춘자가 온다는 걸 알고 미리 열어둔 모양이었어요. 그래, 이번에는 직접 들어가서 전해줘야겠다. 춘자는 민수네 아파트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에서 내려서 익숙한 길을 걸어 현관문 앞에 섰어요. 문고리를 돌려보니 정말 열려 있었습니다. 서영아 들어간다. 춘자가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집안을 둘러봤는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냥 주방에 두세요. 화장실에서 서영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샤워 중인 것 같았어요. 물소리도 들리고 있었거든요. 춘자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김치를 냉장고에 넣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방에 들어서는 순간 춘자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바닥에 강아지 밥그릇이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 뭔가 익숙한 음식이 들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장조림 같은 음식이었습니다. 물에 헹군 듯 간이 빠진 상태로 잘게 찢어져 있었지만 고기의 색깔이나 질감이 춘자가 만든 장조림과 비슷해 보였어요. 저게 뭐지? 춘자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봤습니다. 강아지가 물에 씻어서 간을 뺀 고기를 먹고 있었어요. 소망이라는 이름표를 단 작은 강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가 자신이 만든 장조림과 묘하게 비슷해 보였어요. 설마, 춘자의 마음이 급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가져다 준 반찬이 이런 식으로 처리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춘자는 더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식기세척기를 발견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거기에 익숙한 용기들이 씻겨져 있었습니다. 춘자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용기들이 바로 자신이 지난번에 반찬을 담아서 가져다 준 용기들이었거든요. 며느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해서 평소 아끼던 새 반찬통들을 꺼내서 쓴 건데 그게 여기서 씻겨지고 있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춘자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가져다 준 반찬들이 여기 있는데 서영이는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럼 이 반찬들은 대체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춘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다른 곳을 둘러봤습니다. 주방 곳곳을 살펴보니 더욱 의심스러운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싱크대 옆에는 미역국 냄비가 있었는데 그 안에 국물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자신이 만든 미역국과 똑같은 향이었어요.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자신이 가져다 준 고들빼기와 삼계탕이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양이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먹은 흔적이 분명했죠. 이게 대체 뭔 일이야? 춘자는 정말 어리둥절했습니다. 서영이는 분명히 반찬을 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다 있잖아요. 그럼 왜 거짓말을 한 걸까요? 그때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서영이가 곧 나올 것 같았어요. 춘자는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이 상황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서영이가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나타났습니다. 춘자를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김치 주방에 잘 두셨어요? 응, 뒀어. 그런데 춘자가 강아지 밥그릇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서영이가 강아지 밥그릇을 보더니 약간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금세 태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소망이가 요즘 밥을 잘 안 먹어서 고민이었는데 마침 좋은 고기가 있어서 삶아줬어요. 춘자는 서영이의 말을 듣고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좋은 고기라고? 그럼 새로 산 고기라는 뜻인가요? 그런데 서영아, 지난번에 내가 가져다 준 반찬은 정말 못 받았어? 서영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못 받았어요. 어머니가 문 앞에 두셨다고 하는데 저희는 못 받거든요. 그래. 그럼 이 냉장고에 있는 미역국이랑 고들빼기는 뭐야? 춘자가 냉장고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서영이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다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건 제가 만든 거예요. 요즘 요리 연습하고 있거든요. 춘자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과 똑같은 걸 서영이가 만들었다고? 특히 고들빼기는 춘자만의 특별한 양념법이 있었는데 서영이가 그걸 알 리가 없었거든요. 그래, 그럼 맛을 한번 봐볼까? 춘자가 냉장고에서 고들빼기를 꺼내서 젓가락으로 하나 집어 먹었습니다. 역시나 자신의 손맛이었어요. 양념의 비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이거 정말 내가 만든 거야? 서영이는 점점 더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네, 제가 만든 거 맞아요. 인터넷에서 레시피 찾아서. 그때 춘자의 눈에 식기세척기 안의 용기들이 다시 보였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해서 평소 아끼던 새 반찬통들을 꺼내서 쓴 건데 그게 여기서 씻겨지고 있었어요. 서영아, 그럼 저 용기들은 뭐야? 내가 지난번에 가져온 용기들 아니야? 서영이가 식기세척기를 보더니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어머니, 뭐가 그게야? 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을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하고 강아지한테 먹이고 있었던 거야? 춘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말 화가 났어요. 자신의 정성을 이렇게 무시당한 기분이었거든요. 서영이는 이제 완전히 곤란해진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로 둘러댈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사실은 뭐야? 저희가 받긴 받았는데 제가 요즘 속이 안 좋아서 냄새를 맡기만 해도 토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그래서 일부는 소망이한테 주고 일부는 경비 아저씨한테 나눠드렸어요.
춘자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강아지한테 주고 경비 아저씨한테까지 나눠줬다고? 내가 오랫동안 서서 만든 음식을 걔한테 주고 남한테까지 나눠줬다고? 어머니, 죄송해요. 진짜 속이 안 좋아서. 속이 안 좋은 게 핑계야? 그럼 처음부터 싫다고 말하지. 왜 받아놓고 이런 식으로 해? 춘자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자신의 정성과 손맛을 이렇게 무시당한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서영이가 계속 사과했지만 춘자의 마음은 이미 상해버렸어요. 자신의 음식을 이렇게 함부로 대했다는 게 가장 속상했습니다. 춘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져온 김치를 그냥 식탁에 놓고 돌아서려고 했어요. 마음이 너무 상해서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상처받으실 줄. 춘자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몰랐다고? 사람이 만든 음식을 걔한테 주면서 몰랐다고? 서영이는 춘자의 차가운 목소리에 더욱 당황했어요.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이렇게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됐어. 이제 알았으니까. 춘자는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앞으로는 부탁하지 마. 어차피 걔 밥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춘자는 복도로 나섰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벽에 기대어 서 있는데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엘리베이터가 도착해서 타고 내려가는 동안 춘자는 계속 생각했어요.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1층에 내려서 밖으로 나오는데 경비실 앞에서 경비 아저씨가 춘자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며느리분 댁에 다녀오시는군요. 춘자는 경비 아저씨를 보니 더욱 기분이 복잡해졌어요. 서영이가 자신의 반찬을 이분한테도 나눠줬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어르신, 혹시 12층 며느리분 어머님이 맞으시죠? 춘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경비 아저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럼 저번에 주신 그 반찬. 제가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장조림이랑 미역국, 고들빼기까지. 솜씨가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춘자는 그 말을 듣고 멈춰 섰습니다. 역시나였어요. 서영이가 정말로 자신의 반찬을 경비 아저씨한테 나눠준 게 맞았습니다. 정말 고급 한정식집 음식 같았어요. 요즘 이런 깊은 맛 내기가 쉽지 않은데. 경비 아저씨가 계속 칭찬했지만 춘자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자신의 음식 맛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기뻤지만 그게 이런 식으로 전해졌다는 게 속상했거든요. 며느리분이 어머니 음식은 너무 귀해서 우리끼리만 먹기 아깝다면서 나눠주시더라고요. 춘자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귀해서 나눠준다고? 그럼 강아지한테 준 거는 뭐라고 설명할 건가요? 아무튼 정말 감사했습니다. 며느리분도 참 착하시더라고요. 경비 아저씨가 밝게 인사하며 말했지만 춘자는 쓴웃음만 지을 수 있었어요. 네. 그럼 이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춘자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자신의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고 좋아해 줬어요.
반면에 정작 가족인 며느리는 자신의 음식을 강아지 밥으로 주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누가 진짜 내 음식을 귀하게 여기는 건지 알겠네. 춘자는 씁쓸한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어요. 소파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해 봤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이 강아지 밥이 되고 경비 아저씨 반찬이 되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아마 서영이가 오늘 일을 말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은 아무와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춘자는 그동안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그런 식으로 대했다는 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저녁 무렵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춘자는 전화를 받기 싫었지만 계속 울려대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춘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나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서영이한테 들었어요. 뭘 들었는데? 그저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요. 서영이가 정말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춘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해라고? 이게 오해인가요? 오해? 뭐가 오해야? 서영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걔한테 줬다고. 춘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민수는 당황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뭐야? 내가 직접 봤어. 소망이가 내장조림 먹고 있는 거. 엄마, 서영이가 요즘 입덧이 심해서 예민했나 봐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서야 춘자는 깨달았습니다. 입덧이라고? 그럼 서영이가 임신한 건가요? 입덧? 서영이가 임신했어? 네. 아직 초기라서 말씀 안 드렸는데. 춘자는 더욱 기가 막혔어요. 임신했으면 더욱 잘 챙겨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입덧은 핑계고 손맛은 무시한 거다. 지가 먹기 싫으면 니한테 주든가. 사람 줄 걸 왜 걔한테 주냐? 엄마. 그리고 왜 거짓말을 해?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경비 아저씨한테까지 나눠주고.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았거든요. 엄마, 서영이도 지금 많이 힘들어해요. 임신 초기라서. 임신이 핑계가 되냐? 그럼 임신하면 거짓말해도 되고 시어머니 무시해도 되는 거야? 춘자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그게 아니라 뭐야? 내가 뭔 죄를 지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니가 억울할 만했거든요. 엄마, 제가 서영이한테 제대로 말해볼게요. 말해서 될 일이야? 이미 속은 마음이 어디 가냐? 춘자는 정말 상처받았다는 걸 숨기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부탁하지 마. 어차피 걔 밥 만들어주는 일밖에 안 되니까.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왜? 사실이잖아. 내 반찬이 소망이 밥그릇에 들어간 게 사실 아니야? 민수는 정말 답답했어요. 서영이가 왜 그런 식으로 행동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네가 사과할 일 아니야. 잘못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 춘자는 단호했습니다. 다신 네 마누라
입에 내 반찬 안 들어가. 명절에도 마찬가지고. 엄마, 사람 밥은 사람한테만 주는 거야. 이제 귀한 사람한테만 주기로 했어. 그렇게 말하고 춘자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마침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춘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명절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내 가족 모두를 위해 음식을 준비했지만 이번에는 딱 3가족 분량만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첫째 며느리 미영이 부부, 셋째 며느리 수진이 부부, 그리고 막내딸 은주 가족. 춘자는 이들을 위해서만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갈비찜은 미영이가 좋아하는 걸로, 떡갈비는 수진이 입맛에 맞게, 홍어무침은 막내 사위가 즐겨 먹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음식이 좀 적은 것 같은데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평소 춘자가 명절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양이 적었거든요. 아니야, 충분해. 먹을 사람들 분량으로 딱 맞게 했어. 춘자의 대답에 미영이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먹을 사람들 분량이라고? 그럼 민수네는 어떻게 된 거죠? 그때 마침 민수와 서영이가 도착했습니다. 서영이는 배가 조금 나온 상태였어요. 임신 5개월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이제는 입덧도 많이 나아졌을 텐데 어떤 얼굴로 나타날지 춘자는 궁금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영이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춘자가 연락을 전혀 하지 않아서 많이 신경 쓰였나 봐요. 응, 왔구나. 춘자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뭐 도와드릴 일 없어요? 서영이가 부엌으로 따라와서 물어봤지만 춘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 다 했어. 춘자는 다른 며느리들에게는 따뜻하게 대했지만 서영이에게만은 확실히 차갑게 대했어요. 서영이도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춘자는 바리바리 준비한 음식들을 각 가족별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이건 너희 거야. 갈비찜 많이 넣었어. 아이들이 좋아할 거야.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맛있겠어요. 미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받았어요. 수진아, 너희는 이거. 떡갈비 많이 만들었어. 상현이가 좋아한다며? 와,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상현이가 어머니 떡갈비 정말 좋아해요. 수진이도 기뻐하며 받았습니다. 은주야, 너희는 이거. 홍어 무침도 넣었어. 매영이 좋아하잖아. 엄마 고마워요. 매번 이렇게 챙겨주셔서. 춘자는 세 가족에게는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나눠줬어요. 하지만 서영이 앞에는 아무것도 놓이지 않았습니다. 서영이는 기대에 찬 눈으로 춘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분명히 자신들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저희 것도 있죠? 서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모두 서영이를 바라봤어요.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있겠냐? 춘자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내 입덧은 아직 안 끝났잖아. 냄새만 맡아도 토한다며? 서영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다른 가족들 앞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창피했거든요. 어머니, 이제는 괜찮아요.
입덧도 많이 나아졌고. 그래, 그럼 다행이네. 그런데 난 이미 다 나눠줬네. 춘자는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다른 며느리들은 조용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라는 걸 느꼈거든요. 민수가 난처해하며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래도, 뭐가 그래도야? 어차피 소망이 먹을 거 아니야? 춘자의 한마디에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큰일이 있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이 다른 가족들에게까지 알려질까봐 걱정됐거든요. 아, 참, 홍어 무침이 있네. 춘자가 갑자기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거 냄새 좀 날 수도 있는데 괜찮지? 진짜 삭힌 걸로 했거든. 다른 며느리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괜찮아요. 어머니 손맛이 최고죠. 맞아요, 어머니. 이런 정통 홍어 무침은 어디서도 못 먹어봤어요. 춘자는 의도적으로 홍어 무침을 강조했어요. 냄새가 강한 음식을 언급해서 서영이가 예전에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다고 했던 말을 상기시키려는 거였죠. 서영이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어요. 임신해서 배는 나왔지만 마음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미영아, 이거 국물까지 다 가져가. 아이들이 좋아할 거야. 수진아, 이거는 냉동실에 보관하면 한 달은 먹을 수 있어. 춘자는 다른 며느리들에게는 더욱 친절하게 대했어요. 서영이와 대비되게 말이죠. 점심을 먹는 내내 서영이는 제대로 된 반찬 하나 없이 밥만 먹어야 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미안하고 창피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서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춘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미영아, 이거 더 먹어. 임신했을 때 이런 거 많이 먹어야 해. 춘자가 미영이에게 음식을 더 권하면서 말했어요. 임신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강조한 거였죠. 서영이도 임신 중인데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걸 부각시키려는 거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나서 다른 가족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민수와 서영이만 남았을 때 춘자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럴 거니까 알아둬. 귀한 사람한테만 주는 거야. 그렇게 추석이 지나고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춘자는 그동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표현했으니까 속이 시원했거든요. 다른 며느리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연락도 하고 안부도 물어봤지만 민수네에서는 연락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춘자가 혼자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지 궁금해서 문을 열어보니 서영이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영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임신 6개월 정도 되어 보이는 배를 안고 서 있는 모습이 어딘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왜 왔어? 춘자는 문을 열어주긴 했지만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지는 않았어요. 그게 어머니께 드릴 게 있어서요. 서영이가 과일 상자를 내밀었지만 춘자는 받지 않았어요. 뭔 일인지 말해봐.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춘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어요. 서영이가 거실로 들어와서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서영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해. 춘자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음식인지 몰랐어요. 몰랐다고? 정성스럽게 만든 거라고 말했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정신이 없었어요. 서영이가 변명했지만 춘자는 시큰둥했어요. 몸이 안 좋으면 거짓말해도 되는 거야?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서영이는 계속 사과했어요. 그런데 뭔가 다급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뭐? 요즘 어머니 음식이 너무 그리워요. 춘자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리워? 개밥 주던 사람이? 어머니, 그때는 정말 제가 미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서영이의 목소리에 절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그 장조림이랑 미역국. 진짜 먹고 싶어요. 요즘 입맛이 돌아오니까 더 그래요. 춘자는 서영이를 찬찬히 바라봤어요. 임신해서 그런지 얼굴이 좀 부었고 뭔가 간절해 보였습니다. 입맛이 돌아왔다고? 네. 이제는 냄새도 안 나고 오히려 어머니 음식이 제일 먹고 싶어요. 서영이가 배를 쓸며 말했어요. 태교에도 좋을 것 같고 아기한테도 좋은 음식 먹여주고 싶어요. 춘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내 손자를 위해서라면. 하지만 곧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럼 다른 데서 시켜 먹어. 어머니, 왜? 입맛 돌아왔으면 뭐든 잘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춘자의 말에 서영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서영이가 간절하게 물어봤지만 춘자는 고개를 들지도 않았어요. 용서? 이미 늦었어. 어머니, 사람 밥은 사람한테만 주는 거야. 이제 귀한 사람한테만 주기로 했거든. 춘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럼 저는 귀한 사람이 아닌가요? 서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넌 소망이보다 못해. 소망이는 적어도 맛있게 먹기라도 했잖아. 그 말에 서영이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강아지보다 못하다니. 어머니, 정말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됐어. 이제 가. 춘자는 일어서서 현관 쪽으로 향했어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 아기는 잘못이 없잖아요. 아기 생각해서라도. 서영이가 마지막으로 호소해봤지만 춘자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기 걱정하지 마. 네가 알아서 잘 키울 거 아니야. 배달 음식도 많고. 춘자가 문을 열어주며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나가. 서영이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과일 상자를 놓고 가려고 했지만 춘자가 막았습니다. 그것도 가져가. 받지 않아. 서영이는 과일 상자를 다시 들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복도에 혼자 남겨진 서영이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춘자는 문을 닫고 나서 소파에 앉았어요. 사실 마음이 아주 편한 건 아니었어요. 임신한 며느리를 그렇게 차갑게 대한 게 조금은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한 번 선을 그은 이상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춘자는 평소대로 일상을 보내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첫째 며느리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미영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 지난번에 주신 갈비찜 정말 맛있었어요. 아이들이 며칠째 또 해달라고 조르고 있어요. 춘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자신의 음식을 그리워한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거든요. 그래, 그럼 또 해줄까?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서 춘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게 바로 자신이 원했던 거였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 순간 춘자는 확신했어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요. 정성을 알아주는 사람에게만 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춘자는 혼잣말을 했어요. 사람 밥은 사람한테만 주는 거야. 그리고 귀한 사람한테만. 춘자의 마음은 이제 정말 편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자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요리할 거예요. 그게 자신에게도 그 사람들에게도 가장 좋은 일이니까요.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자막이 떠올랐어요. 진짜 귀한 건 알아주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법이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